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정보를 무한정으로 얻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만큼 허위 조작 정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짜뉴스가 대중들에게 혼란을 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미국 MIT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더 빠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정보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정보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필수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최근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구체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리터러시라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디지털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도구들을 사용해서 인류가 어떻게 지혜로워지느냐.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자기주도성이 필요하다. 비판적이고 이제 분별적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체제를 통해서 격차가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저희가 화면에 본 것처럼 요새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 그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 가짜 뉴스들이 참 많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 휴대폰을 통해서 아니, 휴대폰에 있었나요? 있다 보면 전쟁이 곧 나더라고요, 이게. 그 전쟁설. 네,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하여튼 뭐 누가 무슨 뭐 부정 비리했는데 뭐 하여튼 읽다 보면은 야, 글을 참 잘 썼네. 어쩜 이렇게 그럴듯하게 글을 썼을까라고 할 정도로 유독 옛날엔 뉴스 하면은 그냥 저는 신뢰가 갔었는데 요즘은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진짜 저도 궁금해요. 교수님 왜 요즘 따라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 예, 옛날에는 이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뉴스의 어떤 유저,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공급자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뉴스들이 전파되면서 약간씩 덧붙여지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살다 보면 조금씩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뉴스도 약간씩 덧붙여지면 완전히 원래와는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 또는 잘못된 컨텐츠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사실 이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수천 개가 나오거든요.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대부분 만들어내는 영상인데요. 친구를 비방하는 영상이에요. 아이고. 영상 그림에는 뭐 액체 괴물 만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자막에는 친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수천 개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 괴롭힘보다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이 더 상처를 크게 남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요. 네. 댓글 하나 읽으면 아파요. 근데 오프라인은 많은 잊혀지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게 그 동영상 같은 걸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상처가 이렇게 점점 더 쌓이고 증폭되는 문제로 더 심각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앞에 지금 이게 프롤로그 보니까 가짜 뉴스는 이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SNS를 타고 이게 퍼지는 제가 이렇게 휴대폰 보다 보면 이게 누군가가 저한테 그걸 보내면 이거 진짜야? 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딱 달아서 그러니까요. 보내잖아요. 진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그냥 흘러버리는데 이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거는 그래? 하고 누군가 저도 이렇게 전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SNS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어떤 그 파급력이라든지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예전에 그 증권가에 뭐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자가 시험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가 한번 뭘 뿌리면 몇 분 만에 자기한테 돌아오나. 근데 뭐 점점 빨라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구나. 그 가짜 뉴스가 아무래도 유포되면 그러니까 뭐 대중들이 자꾸 의심하게 되고 또 그걸 조장하게 되겠죠. 또 여론도 잘못되게 형성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디? 뭐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온 것만 그래요? 유언비어가 유포되면 대중의 정서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떤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조장하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비어는 이야기 주제의 중요성과 정보 증거의 모호성이 곱해져 양이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비어의 양과 전달의 강도 공식에 SNS의 파급력이 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이야기 주제가 좀 모호하다든지 그러면 파급력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보 증거의 모호성.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모호한 이야기들, 괴담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제 SNS의 그런 파급력, 우리가 뭐 일파만파로 그런 파급력, 뭐 이런 것들이 곱해지면 도하는 것도 아니고 곱해지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진짜 그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철 선생님, 특히 학생들은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아직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가짜 뉴스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그 자체도 사실은 뭐 그 자체로서 위험하긴 한데요.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혐오적 관점이 불러올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특정 인종이 성범죄를 더 많이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괴담 중에 보면 뭐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박쥐를 주식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학생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혐오적 관점들을 무분별한 정보로부터 이게 접하게 되면 이게 학생들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는 무엇이 진실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 진실을 믿지 않는 확증 편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학생들 사이 그런 게 정말 빠르게 퍼지는데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이 가짜 뉴스가 심각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TV나 이런 매체, 공중 매체를 볼 때는 현실의 왜곡 현상이 개인의 어떤 인지적 왜곡에 이제 머물렀다면 이제 SNS를 통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집단의 어떤 인지적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고요. 인지적 왜곡은 또 행동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또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데
선별된 어떤 정보를 본다는 것,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눈에 띄는 정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왜곡된 정보들이 더 빨리 접근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런 어떤 왜곡된 어떤 그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두려움, 좀 위험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너무 정보가 많은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정보와 매체들 속에서 좀 이렇게 옥석을 고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다못해 어떤 책을 하나 고르더라도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고 좀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책을 고르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학생들이 선별을 해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가짜 뉴스라는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명확하게 판별해내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이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 뉴스도 굉장히 좀 딥페이크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굉장히 일반인들은 구분해낼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낸과 동시에 학교 교육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이 진실이냐 또 가짜냐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를 이제 길러주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기술의 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의심스럽거나 좀 더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요. 이 디지털 콘텐츠가 얼마든지 조작되거나 편집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능력들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길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주듯이 아이에게도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을 좀 꾸준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차단시킬까요? 회장님 어떠세요? 이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팁 필요해요. 뉴스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접하잖아요. 사실 여기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사실과 주장이 섞여 있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대부분이 사실 보도를 하지만 주장을 할 때는 누군가의 인용구를 쓰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읽고선 이해할 때는 다 섞어버립니다. 주장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유튜브 세계로 오거나 동영상을 민간인들도 다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혼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컨텐츠를 읽을 때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주장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내기 시작하면 그 훈련부터 시작하면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잘 되고 있나요? 게다가 또 고등학교 계신데 거의 이런 거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선생님? 사실 뭐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TV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그 TV 프로그램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또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서 제작하고 또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뭔가 정보를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키워주고 또 요즘에는 이제 사회 참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비판적 읽기에서 벗어나서 좀 확장해서 좀 자기의 생각들이나 가치를 담아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교육들이 꾸준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러니까 교과 내에 완벽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 일정 관련 교과에서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문제는 그걸 얼마만큼 체계화하고 좀 이렇게 구조화해서 교육으로 녹여내느냐 그게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때요, 선생님? 이미 1호 개정 교육 과정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영상 미디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고 또 정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교과나 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가끔 어떤 방향에서 이런 교육들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성철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을 한번 저희가 화면에 그래요?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부산의 주감초등학교. 특별한 미디어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참기름을 바르면 예방된다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코로나19와 관련된 글이 오늘의 수업 자료인데요. 이 글 속에서 가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재밌겠죠. 저분은 왜 저기 계신 거지? 허위 정보죠. 진실 혹은 거짓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검색을 시작한 학생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을 찾을지 막막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서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보건복지부에 선생님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믿을 만한 정보에 한 걸음 다가가는데요. 야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그거 참기름은 맛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지 마. 참기름은 맛있지만 참기름을 먹으면 괜찮다. 실제 허위 정보로 떠돌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런 것 때문에 혹한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야. 네, 그래, 이러고. 잠깐! 여기 조금 특별하게 검색을 하는 학생이 있네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곧바로 사진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검색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허위 정보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진을 찍어서 나 자신과 채팅에 보낸 다음에 그것을 꾹 눌러서 샵 검색에 들어가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오, 저런 방법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저 사진들은 전부 다 가짜였고 제가 본 결과로는 참기름도 가짜였고. 선생님은 왜 이런 수업을 생각해낸 걸까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검색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교과 학습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높고요. 또 검색 능력을 길러주면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들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확한 정보인지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모든 뉴스를 한 번에 믿지 않고 정보를 충분히 찾아본 뒤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를 나누어 진짜 정보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손씻기 방법을 넣고 그다음에 그 마스크 항상 착용하는 거, 손소독제 바르는 거, 손소독제 바르는 거 하고. 카드 뉴스로 제작해본 코로나19 예방법인데요. 솜씨가 제법이죠? 이번엔 영상 제작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보를 활용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 하나인데요. 직접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해요. 학생들이 만든 캠페인 영상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외출 후엔 손씻기 6단계를 실천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발열 또는 심한 기침 시 국번 없이 133구로 전화하세요. 02 경미 학생. 코로나 그런 좀 예방 방법을 보고 따라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보나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도 함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며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말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네요. 눈물 나도록 재밌게 봤습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 그 교육의 의미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저희는 이제 교육할 때 아이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게도 해요. 가짜 뉴스도 만든다고요? 네. 만들어 보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보면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완전히 허황된 스토리를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뉴스 이만큼 90%에다가 한 10% 정도의 가짜를 살짝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과정을 알려주고 그걸 만드는 것들을 애들이 직접 하게 해보면 자기가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쉽고 내가 볼 때도 무엇이 진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하면서 내가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런 교육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디지털하면 아직도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 왜 나쁜 기술을 가르쳐 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디지털은 이 감기 예방 주사 놓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감기 예방 주사가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디지털도 성인이 되거나 결국엔 때가 되면 자기가 뭐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접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미리 그런 걸 접해보고 아이들이 토론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사실 키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성철 선생님 수업에서 굉장히 저랑 제가 공감이 많이 간 부분은 제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도 꼭 그 원전을 찾아봐라. 왜냐하면 이렇게 2차, 3차 인용되면 이 아무리 학자들도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조금씩 덧붙여서 원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되거든요. 자기 해석에 대한 네네, 자기 관점이 이제 반영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원전을 찾아보는 걸 연습하는데 지금 우리 이성철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그 뉴스의 원래 소스, 그래서 그 생산 기관을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셨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셨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또 정보를 탐색하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에 그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좀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 좀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좀 재구조화해서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작물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수업이라서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100점. 좋으신 선생님.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수업이